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운의 탐군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탐군가라고 하는 것은 궁함, 그러니까 가난함을 탄식하다. 사실 가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죠. 그래서 매우 그냥 가난한 게 아니야. 내용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많이 가난해서 그걸 탄식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해서 어쨌든 가난을 좀 멀리 나에게서 떨쳐보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하고요. 그렇지만 그건 또 아니네 생각해보니 물론 가난이 직접 대사를 질 거고요. 그걸 통해서 본인이 깨달은 거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런 방식을 통해서 결국은 체념하고 그냥 가자, 운명인데 이 가난도 또한 내 운명이고 나의 것인데 어쩌겠어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긴 이야기 사실 여러분들 지문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지문이 뭐 사실은 거의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요 전반적인 흐름을 간략하게만 필기를 할 거야.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갈 건데 지문 해석을 해줄 건데 많이 어렵지 않아서요. 좀 빠르게 해석하면서 필요한 부분 집어갈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165페이지를 펴시고 165페이지의 어느 빈 공간, 위쪽이나 어딘가의 빈 공간에다가 쓰시면서 그리고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본적인 전체 줄거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차피 가사는 얘들아 해석이기 때문에 아니 가사는이 아니라 고전 시가는 해석이기 때문에 가사도 또한 해석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 전반적인 가사가 길잖아. 이런 이야기를 아는 것이 해석하기에 편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첫 번째 스타트가 뭐냐면 매우 극심한 극도의 가난한 자신의 상황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나 이 정도로 가난해. 그래서 어떻게든 이 가난을 떨쳐버리려고 합니다. 가난을 떨쳐버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노력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걸 차려놓고 마치 제사 지내듯이 자 이제 전송 보내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제발 비나이다 이거 좀 떨어져라 뭐 이렇게 노력을 해요. 그랬더니 그걸 들은 가난이 아주 극노를 합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반발을 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투덜투덜대면서 뭐야 내가 그나마 이 세상에 너한테 신의를 보여준 사람 하나 중에 사람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신의를 보여준 것 중에 하나잖아. 나 여지껏 네 곁을 떠난 적이 없고 항상 너와 함께였어.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난의 입장이야. 항상 너와 함께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난 너를 지켜주고 배신하지 않는데 너는 지금 날 보내려고 배신하는 거야? 배반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평을 아주 심하게 틀어놓죠. 그것이 결국 대화체의 형식, 그러니까 의나 가난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면서 대화체 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돼요. 듣고 보니까 또 그래?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화자가 가난에 대한 가난이라고 쓸까요? 가난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킵니다. 맞아 그런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러지 말고 그러니 가난을 이제 받아들여야겠다. 어쩌겠어. 하늘이 준 운명 같은 건데. 그러니 체념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일 거야. 순응할 거야. 이게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자, 요걸 머릿속에 틀로 두고 있으셔야 특징들이 나올 거고요. 그 특징들을 가지고 저는 해석을 할 건데 자,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좀 빠르게 해석을 해가면서 왜냐면 해석이 기본적인 건 되어 있거든. 기본적인 건 되어 있지만 그 기본 속에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중심 핵심들을 좀 뽑을 거라서 좀 빠르지만 한 번씩은 쭉 읽어가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늘이 만드심을 일정 고루 하련만은 해석 들어갈게요. 하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만드심을 일정하게 고루 그러니까 고르게 만드셨겠지만은 참 고르게 만드셨어 라는 뜻입니다. 어찌된 인생이 이다지도 괴로운 거 그렇게 골고루 잘 공평하게 만드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째서 내 인생은 이렇게도 고달픈 거야 이런 뜻이겠죠. 괴로운 거라고 지금 한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어느 상황 얘기하는지 보여드릴게요. 30일에 9끼니를 얻거나 못 얻거나 한답니다. 그러니까 30일에 9끼를 먹을 때도 있고 못 먹을 때도 있어. 심지어는 30일에 9끼면 얼마나 적은 건지 알지? 우리 하루에 3끼 먹잖아.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하루에 2끼 먹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루에 기본적인 3끼라고 한다면 9끼면 한 3일치밖에 안 되는데 그걸 30일, 한 달 동안 먹으려고 하니 얼마나 많이 굶고 사는 거겠어요. 자, 30일에 9끼를 먹는다. 자, 그 정도로 가난해를 나타내는 한자성어를 삼순구식이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자, 모르셨다면 지금 써놓으시고 어쨌든 그 정도로 가난해요. 두 번째, 10년 동안 갓 하나를 쓰거나 못 쓰거나 갓 하나 가지고 10년 동안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쓸 정도면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면 새로운 갓을 사지 못하고 이 당시에는 항상 바깥을 나가든 외출 뭐 갓을 써야 되는 때니까 그런데도 갓을 10년 동안 썼다는 것은 그 정도로 가난합니다. 안표가 자주 빈들 나같이 비었으며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가? 고사 내용은 항상 다시 얘기하지만 그닥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고사가 인용됐어를 아는 거. 자, 고사가 인용됐어를 아는 건 뭘 보면 된다? 그냥 내가 알든 모르든 중국 사람이 출연을 해요. 중국 인물을 출연해서 그 사람을 가지고 빗대시듯이 얘기하면 모두 다 고사가 쓰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했고, 자, 모를까봐 안표 뜻 얘기해 주잖아. 너희 보고 안표의 뜻을 알아라까지는 하지 않잖아. 안표가 뭐냐면 거기 쭉 아래 옆에 여러분들 교재로는 옆에 있어요. 안회라는 사람이 원래 공자의 제자라고 하는데 이것까지도 이런 것도 외우지 마. 그냥 고사소 인물이야, 중국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사람의 표주박인데 워낙 검소하고 너무나 없이 살다 보니까 그 표주박에 보통 물이나 아주 소박한 밥을 담아서 먹었겠죠. 근데 그게 아주 자주 비어요 라는 소리는 그만큼 가난했음을 표현하는 거고, 그 밑에 원원의 가난인들, 원원도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답니다. 예, 원원도 역시나 공자의 제자예요. 그래서 공자의 제자들보다도 내가 더 가난해를 얘기하는 건데 그 또한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하지 않아? 이들은 공자의 제자야. 아유, 그런 것도 외우지 마세요. 그냥 고사소 인물을 들여서 내가 그 정도로 가난해를 얘기하고 있구나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주빈들 나같이 비었겠으며 내가 더 훨씬 더 내 표주박이란가 내 그릇,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게 훨씬 더 없고, 그 다음에 원원의 가난이들 나같이 극심해? 아유, 내가 훨씬 더 극심하죠 라는 뜻이고요. 자, 그 부분이요. 그 부분 라지 A가 이렇게 묶어서 지금 저 라지 A 읽을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EBS가 표현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사를 인용하여서 인용했잖아요. 지금 이 부분만 해도 인용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네, 맞는 표현이죠. 항상 EBS는 맞아 라고 끄덕일 정도만 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거기에다가 필기하실 수 있다면 써놓으시면 좋아요. 계속 해석 들어갑니다. 해석이 중요한 거야. 봄날이 따뜻하여 뻐꾸기가 보채거든. 뭘 보채냐면 봄날이요. 항상 봄이 되면 예전에는 나들이를 가는 게 아니야. 요즘에는 봄날 되면 꽃구경 가자? 아니죠. 농사를 지어야죠. 왜? 농사는 때가 있거든. 딱 그때 맞추어서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하고 이렇게 맞추어지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뻐꾸기가 재촉한다는 건 자, 농사 지으세요. 시기가 됐습니다. 라는 걸 재촉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뭐 농기구인들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동편 이웃에 가서 쟁기를 얻고 빌리는 거죠. 서편 이웃한테 가서 호미를 얻고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안에 들어가서 씨앗을 마련하니 씨 뿌리려고 마련을 하려고 보니까 올벼씨 한 말은 반 넘게 쥐가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없는 거죠. 씨앗도 없어. 살 수 있으면 좋으려면 사지 못하겠지요. 기장, 피, 조, 팥은요 서너 대 정도 붙였건을 축고, 줄인, 씻고 이리하여 어이 살리. 그러니까 서너 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조금의 양이니까 농사를 제대로 지어야 거기서 수확이 나야 먹고 사는데 그 정도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해석이라고 하는 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장, 그 다음에 조, 피, 팥은 서너 대 붙였어요. 이게 해석도 중요하지만 그 내면에서 얘기하고 하자는 거. 즉 너무 조금 농사 지었어요. 재료가 없어서. 이걸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축고, 줄인, 식구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이봐 아이들아. 자, 청자 나왔고요. 보통 이렇게 청자가 나올 때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서의 아이들은 자신의 자식 아이들 아니에요. 밑에 하인들 정도로 일 같이 봐주는 아이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봐 아이들아 아무쪼록 힘을 써라. 뭐 어찌됐든 힘써서 농사를 지어보자. 죽, 우물, 상전 먹고요. 건더기 건져서 종을 주니 먹을 게 죽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죽을 쏘아도요, 그나마 그 우물이라고 해봤자 건더기도 없는 물이지만 그거 상전인 내가 먹고 우리 가족들이 먹고 밑에 있는 그나마 건더기를 건져서 종을 주지만 종들은 그것도 만족할 수 없는 거죠. 왜? 이놈의 상전 때문에. 내가 모시는 이놈의 상전이 가난해서 나까지 이렇게 굶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본인은 상전에 따라서 가난하냐 부족하냐인 거잖아. 그러니까 화가 나겠죠. 그러다 보니 그 다음 대사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눈 위에 바늘 젓고 코로는 휘파람 분다. 자, 눈 위를 바늘 저어볼까요? 바늘 젓는다는 것은 이렇게 바늘처럼 얇게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눈을 왜 눈살 찌푸리면서 이렇게 이런 거 째려보는 거, 뭐 그런 거 정도. 그 다음에 코로 휘파람 부는 건 그러니까 콧바람, 그러니까 콧방귀. 지금 우리 보고 이거 죽이나 먹으라는 거야? 이런 거. 됐습니까? 그러니 불평 불만 하겠지요. 그런 표현. 올면은 한 발 뜯고 조팥은 다 묵히니 쌀잎이 발행이는 나기도 싫지 않던가? 자, 거기 나와 있는 거 뜻풀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잡초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쓸데없는 거잖아, 잡초는. 쓸데없는 이놈의 잡초만 무성하게 많이 났어. 우리한테 필요한 건 곡식인데 쓸데없는 잡초만 많이 났어요. 어머, 쟤네들은 나기 싫지도 않나 봐. 귀찮지도 않나 봐. 왜 저렇게 열심히 자라고 나는 거야? 필요 없는데. 이런 뜻이요. 그러니 환곡장리는 무엇으로 장만하며 부역세금은 어찌하여 차려냈고 아주 쉽게 무엇이 됐던 세금이요. 나라에 내야 되는 세금을 쌀로 내둔 그 무엇이 됐던 내야 되는데 지금 농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건 먹을 것도 없고 곡식도 없고 돈도 없다는 소리니까 대체 뭐로 낼 것인고 이리저리 생각해도 견딜 수가 없다. 장초의 무지를 부러워하나. 장초의 무지라는 건 이것도 이제 고사 속의 내용입니다만 아주 쉽게, 그러니까 거기 장초라는 게 장초나무라고 해서 옛날 농사꾼들은요 참 본인이 이제 고달프고 사는 게, 옛날 농사꾼들은 얘들아 항상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장초나무가 아무런 생각 없이 무지하게 무지에 생각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 그냥 떡하니 있는 걸 보면서 아이고 부럽네, 나도 차라리 저 신세면 마음이 편할 것을, 뭐 이런 내용의 고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한 무지, 장초가 저렇게 아무 생각이 없어서 마음 편한 걸 부러워해서 뭐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결책도 안 나오는데. 됐습니까?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고요. 그냥 글을 읽는 것은 어렵지 않아. 중요한 건 그 내면에서 하고 싶은 내용이 뭐야를 아시는 거가 중요해서 제가 한 줄 한 줄 읽어드렸고요. 그렇게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해석을 하되 전체적인 내용은 이거야 를 알아야 돼서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EBS에서 표현한 거 들어갈게요. 자, EBS에서 의문의 방식으로, 자, 의문의 방식이라고 하지만 뭐 어찌됐건 거의 대부분 서리법 물어보는 거죠. 여기 서리법 의문의 방식 라지 A에 극심할까? 이거 하나만 해도 의문의 방식이잖아.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이쪽 넘어가면 이쪽에다 쓸게요. 괴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아시겠지만 서리법은요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 중에서 자기의 가난함의 괴로움을 강조하고 있네요. 자, 대꾸가 쓰였습니다. 네, 있죠. 대꾸 많이 있을 겁니다. 말 안 해줘도 알죠? 하나만 더 할게요. EBS에서 한 표현. 대상에게, 어떠한 대상에게 말하는 방식이다. 여기는 이렇게 써있지만 꼭 말하는 방식이다가 아니라 잘 나오는 선지 중에 하나는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같은 말이죠. 여기서는 아이들아, 네, 대상인 아이들에게 말하는 방식 쓰여 있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EBS에서는 라지 위 AS인 표현 방식 묻느라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물어봤거든,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고개 끄덕이면서 맞아 라든가 아니면 찾을 수 있어 정도 되면 되시는 거예요. 됐죠? 자, 쭉 내려오셔서 제가 B까지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즉 가운데 많이 안 어려워서. 자, 들어갈게요. 자, B가 있겠습니다. 자, 저 여기 B 들어갈게요. 자, 해석. 여기다가 B라고 하고 저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이 원수 가난 귀신 어이하여 여이려뇨. 여이다 이별하다. 그러니까 이 왼수 같은 이 가난 귀신을 이라고 했습니까? 자, 우선 쓰고 갈게요. 가난을 귀신이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를 사실은 여기는 해석본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적인 해석본이 아닐 때는 이거를 가난한 귀신이라고 해서 궁기라고 표현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두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표현법을 굳이 얘기하자면 의인법이 쓰였습니다. 요거 할 수 있지 얘들아? 마치 가난을 살아있는 사람처럼
아니 물론 귀신을 사람이라고 한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난은 무채잖아. 무채. 보이지도 않는. 근데 그거를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어. 이 가난 귀신을 어이하여 이별하는. 얘하고 어떻게 하면 이별할 수 있어? 좀 헤어졌으면 좋겠네. 그래서 술에 음식을 갖추고 이름 불러 전송하여 같은 길한 날 좋은 때 사방으로 가라 하니, 그러니까 술하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제발 좀 가라. 너 좋은데 가라. 내 옆에 있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이제 드디어 자 응얼응얼 불평하며 화를 내어 이른 말이, 어려서 자 여기서부터죠. 노란색으로 할까요? 자 어려서부터 내가 너랑 운운하는 여기서부터가 군기, 즉 가난한 귀신의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화체 형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대사 볼게요. 어려서 지금까지 희노애락을 너와 함께 하면서, 여기서의 너는 화자겠죠. 너와 함께 오랫동안 하면서 죽거나 살거나 여일 줄이 없었거늘, 헤어질 줄이 없었거늘, 어디 가서 네 말 듣고 가라 하여 이르나뇨. 어디 가서 누구 말 듣고 와서 지금 나 싫다고 가라고 말하는 거야? 자 이르느뇨까지요. 자 여기서부터 이르느뇨까지가 누구의 대사 얘들아? 이게 군기, 즉 가난한 귀신의 대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대화체 형식으로 쓰인 겁니다. 자 어찌됐거나 얘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 알겠지 얘들아? 이제껏 나는 너를 배신 한 번 안 하고 함께 여지껏 오랫동안, 어려서부터라는 건 결론은 어려서부터 매우 가난했다는 뜻이잖아. 근데 어쨌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랑 꼭 붙어 있었는데 그걸 누가 좋아한대니? 누가 좋아한다고 이렇게 자신있게 불평하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으나, 자 어찌됐건 그래 왔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가라 하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는 듯 꾸짖는 듯 온갖 가지로 협박하늘,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이 옳도다. 자 여기다 밑줄 한번 그어보겠습니까? 자 EBS에서 하는 강조점 중에 하나예요. 자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이 옳도다 밑줄 그으셨어요? 자 여기가 바로 가난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그러니까 인식이 바뀌는 부분이죠. 여기 인식 변화에 좀 초점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작품은. 그러면서 생각해보니까 네 말이 옳다.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 나를 지켜주고 챙겨준 세상이 아니야. 그런데 너 혼자 신이 있어서 나를 안이 버렸는데 위협으로 회피하며 잔깨로 열려. 내가 너를 이렇게 회피하고 이별하려고 하고 이렇게 잔깨로 막 음식까지 차려 전송하면서 그렇게 여의려고 했구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닌데 라는 뜻입니다. 하늘이 만든 인에 관한 설마한들 어이하리. 보통 알고 계시죠? 하늘이 만들었어가 결국 운명이에요. 하늘이 만든 이 가난을 내가 어떡하겠어요? 라는 소리는 체념적이다. 어찌하리오. 이게 체념이잖아. 그러니 하늘이 만든 이 운명을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자, 요거 EBS 쓸 건데 요거 안 보이나? 나 여기다 쓸게 얘들아. EBS. 자, 밑줄 긋고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지? 하늘이 만든 인에 관한 설마한듯 어이하리 라고 하는 것은 가난을 하늘이 만들었어요. 자, 운명으로 생각을 하겠다. 하늘이 만들어준 거야. 내 운명인 거야. 그러니까 어이하리, 어쩌겠어. 어쩔 수 없지 뭐 라는 뜻은 어이하리, 어찌하리, 이 뭐다 체념적어줘.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체념을 한 겁니다. 이제 피하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겠어요. 빈천도 내 분순이 서러워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받아들여야죠. 자, 운명적으로 수용한다. 체념적으로 수용한다. 뭐 이런 표현 모두 다 맞겠습니다. 이게 탄군가예요. 가난함을 아주 한탄하는, 물론 앞부분은 한탄하고 있지만 이게 바뀌면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셔서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문이 전문이 나오리라는 보장 또한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이구나를 아시면 이 부분 중에서 어느 부분이 나온도 여러분들이 체킹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의법이 쓰였다는 것까지 한 번만 더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전은 1차적으로 해석이고, 내가 이거를 선생님 말씀대로 쭉 정리가 가능하고요. 네, 충분히 해석이 됩니다 하면 이것에 대한 문제는 뒤에 한번 풀어보세요.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다는 거, 물론 풀어왔겠지만 내가 예습으로 풀어오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어떤 것도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자, 이 작품 여기서 왜 막판에 버벅거려? 자, 내가 버벅거리는 만큼 그 순간 여러분들이 잠을 깨요. 뭐지? 이런 거 있잖아. 말이 다다다다다다다 돼야 너희가 졸린 거야. 중간에 버벅거려주는 거 의도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작품에서 뵙겠습니다.